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야차 선수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 가장 이슈죠. 근데 이게 제우스 FC의 코리아워크 사건까지 맞습니다. 같은 사건이니까 뭔가 메커니즘이. 연결이 되잖아요. 장르가 같은 범죄예요. 범죄입니까? 예를 들면 비유. 장르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강력계 형사에서 보면 이게 절도가 있고 뭐 살인 있고 한데 이거 같은 살인이다. 약간 알리바이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이다. GFN. 네. GFN. 아, GFN이 코리아워크를 아무 말 없이 데려갔고 야차 최준서 선수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최초로 얘기를 하지만 저랑 아무 논의도 없었습니다. 야차 입장에서 저는 대변 아닌 대변을 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팀 옮기는 게 뭐 공교롭게 가보니까 거기 대표님이 GFN 대표님인데 왜 거기 관장님 이렇게 자폭인가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사실 저도 이해는 안 가서 내 머리로는 왜냐하면 뭐 경쟁 단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그냥 타단체죠. 타 단체 대표님이 관장인 체육관에 가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도의적으로는 현 본인 단체 대표님한테 얘기를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원래? 그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이잖아. 그죠?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림이 이상하잖아. 불컴 챔피언이 코리안 좀비 MMA에서 졸라 하고서 심지어 저는 영타이거 선수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영타이거 선수 같은 선수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팀이 정해지 않은 선수들한테 늘 얘기해요. 팀이 정해지면 알려달라.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혹시? 팀을 알려달라는 의도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선수들은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멍청해요 다들. 이런 거 말할 때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진짜. 맞아요. 몰라요. 진짜 말 안 하면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의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도 많고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지도자 혹은 매니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 격투기에 파벌이고 라인이 다 존재하는데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나오면 또 그렇죠.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미리 알아야 이런 제우스 대표님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겨요. 아, 그쵸. 단체 대표가 미리 알아야지 이런 이해관계에서 불편한데 선수들은 모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라인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설켜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MG는 특히 더 많아요. 맞아요. 이 역사를 모르니까. 예, 솔직히 다 몰라요. 그러면 그냥 선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이가 안 좋은 뭐 관장님한테 갑자기 팀에 덜컥 가버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타단체에서도 저를 오해할 수 있고 저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얘기해주면 제가 오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대표님도 지금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JFN이 미리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코리안 오크나 거기 감독님이 미리 소통만 해주셨어도 정찬성 대표님하고 박지영 대표님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이거 근데 단체를 떠나서 이제 팀에서 운동도 해봤잖아요. 그냥 다른 팀으로 가면은 그 사단 나거든요. 사실. 그죠. 아시잖아요, 이거 다. 그냥 일반적인 관장님들은 왔어요? 그러면 너 어디서 운동했어? 물어봐요. 그게 저랑 똑같은 거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리 알아야 되거든. 전화하거든요. 이 친구 운동 시켜도 됩니까? 맞아,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 격투 그 관계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팬들도 이런 그 기류를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네. 블랙 컴뱃 그 본관 그 운동을 하는 선수가 이제 로드 FC 뛴다고 해요. 그러면 뛰게 해줄 거예요? 감독님 뛰게 해주실까? 그거는 저희 규율이 명확히 있습니다. 지금 또 최초 공개인데요. 뭐죠? 블랙컴뱃 본관 선수부에서 운동을 하려면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 블랙컴뱃에서 뛰고 싶은 사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냥 관원 회비 내고 다닙니다. 유저씨라는 그 훌륭한 명장에게 체육관 적자가 나더라도 대회사에서 지불을 하면서 대학 강사, 교수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퀄리티 좋은 유저씨의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대회사 측면에서 어차피 너 불컴에서 뛸 거잖아. 그럼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할게.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난 유저 씨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로드에서 뛰거나 GF에서 뛰고 싶다. 다른 단체에서. 예.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케이 해줘요. 그거. 뭐죠? 강습비를 내라. 원가를 내라. 너희를 위해서 투자해주진 않겠다. 아. 너가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네가 투자하는 거니까 네가 유저 씨한테 돈을 내라. 그러면은 딱 물어보면 되겠네. 백사 너 강습비 내고 있냐? 이 룰이 백사 선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걔는 근데 이게 MZ 선수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사실 절대 그 정도 가격에 못 배워요. 이게 격투기를 저는 좀 메이저화 시키려는 관점이 다릅니다. 축구나 야구만 해도 달라요. 내가 진짜 배우려면 비싼 애들, 진짜 비싼 코치들 강습비 1시간마다 고액을 주고 써야 돼요. 미국은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 왜냐면 얘 선수하고 싶어 하는 애인데 그러면은 일반 관원들보다 선수하고 싶어 하는 애한테 더 많은 시간과 코칭이 들어가요. 갈아 넣잖아요. 어쩔 수가 솔직히. 없어요. 이거 얘 미팅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줘야지. 왜냐면 얘가 우리 체육관을 대표해서 시합 나가는데 쪽팔리게 싸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 안 해주면 몰라. 몰라요, 진짜. 저는 유저 씨한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뒤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차 선수는 지금 GFN 가서 블랙 컴뱃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거네요. 오, 색다른 시선.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야차 선수가. 근데 전 이것도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어차피 팀 이적 관련된 거니까. 살짝 아쉬웠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논의 좀 했으면 내가 좀 더 줄 수 있는 좋은 컨설팅들이 많았는데 아, 이걸 못 듣고 가는 게 아쉽다. 근데 저는 팟캐스트 1화에서 느꼈겠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의 행태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은 없어요. 심리적 이유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딱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야차 선수는 사실 이것저것 저랑 많이 상의했었는데 정작 진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는 상의를 안 하고 이적을 했을까? 그럼 전 이게 100%한 거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본인도 찜찜했기 때문이에요. 아, 죄의식. 찜찜하니까 상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계속 코리안코 선수랑 상의를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그건 상의하면 되거든. 우리 항상 열려 있었고 늘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일들을. 그런데 그런 파트너가 갑자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야차 선수도 혼날까봐 말을 안 한 건데. 아니요. 혼날까봐보다는 혼냈어요? 아니요. 제가 혼내지 않죠. 예. 저 잘 안 혼내요. 아, 예. 그래요? 예, 잘 안 혼내는데 이제 불편했던 것이다. 근데 이거는 심증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봐야죠. 심증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컨텐더 시리즈를 바라보고 이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가장 여론이 많죠. 많죠. 그래서 우리 계약 사항 중에 RTU나 컨텐더 시리즈에 가게 된다면 풀어준다. 그거를 되게 여우처럼 그냥 한 거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특성입니다. 그냥 야차 선수를 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지어낸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야차 선수가 사실 단체 옮긴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단체 옮긴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이미 옮기고 배신자처럼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저 이거 잘못된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좀 우리나라 시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야차 선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보여요. 왜냐? 안 가면 좋겠으니까 자꾸 오피셜도 안 났는데 막 급한 거야, 팬들이. 아, 너 설마 가면 네 나쁜 놈이야. 미리 욕을 막 하는 거지. 삐뚤어진 사랑이야. 사랑의 방식이 좀 폭력적이야, 지금.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찜찜한. 제가 추론한 거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그냥일 리는 없는데? 왜냐, 야차 선수가 7살짜리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낄 만한 걸 못 느낄까? 그쵸. 예측을 못할까? 예측을 못할까? 아, 이건 너무 그거 오히려 야차 선수를 비하는 거라고 보여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선수들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야차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사실 운동만 하는 친구도 안 믿습니다. 이게 맞긴 해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 예,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적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적
뭐 팀이 이적, 단체 이적 하나도 핵심이 아니에요. 오. 자,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단체의 대표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패겠다고 하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패겠다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를 그냥 서커스 단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그 무리와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리그램하고,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착하시네. 권준 대표는 확실히. 이제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네. 리그네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건 후속 대처죠. 그렇게 해놓고 검정 대표님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회생활 중이라 죄송하게 됐습니다. 요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검정 대표님은 이런 것도 이해해줄 수 있어. 요 마인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 나는 지금 블랙컴뱃 소속이고 결국에 내가 잘 되면은 블랙컴뱃을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빛나게 해줘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더 세진다는 가정하에 세저도 저와 제 단체 선수들을 비하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대놓고 공공연하게 씹고 그런 것들을 하는 무리에 가서 본인이 거기서 경기력으로 증명하는 거랑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관계성과. 제가 검정 대표였으면 화 엄청 났어요. 저는 그 코리아노크 선수가 그 정도 했는데도 지금 뭐 GFN, 뭐 정창선 대표는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야차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지금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블랙 컴뱃 때문에 아는 알게 된 건데 거죠. 그 전에 무명이었으니까. 프로모션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욕한 단체 선수들이랑 같이 이거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데 저는 또 바이퍼 선수 같은 사고가 있어서 뭐든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다 추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긴 그러니까 해요. 이게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맞아요. 야차 최준서의 행동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제 3자들이 봤을 때 불편할 만한 그런 행동들인 거는 분명하나 그 안에 있던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좀 이걸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밝히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의도가 좋은 의도였다고 한들 변질될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입장 발표가 그냥 솔직한 입장 발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 발표가 빠르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차 선수가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 인스타 피드 글 정확해요. 블랙컴뱃 계약 상황이긴 한데 아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경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뭔 논의를 한 게 있나요, 근데? 아니 타이틀전 그 방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1월에 해야 되는 건데 노블레스 상대로 지금 부상 때문에 또 부상이 겹치면서 굉장히 상황이 불분명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 표명도 좀 빠르지 못했던 것 같고 고민하고 있고 재고 있다 보니까 입장 표명이 느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궁금합니다. 야차 선수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를 욕하고 우리 단체를 욕하고 항상 우리 선수들을 비하하는 그 무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잘못된 걸 몰랐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술도 들어갔었고 술 많이 마셨더라고. 얼굴만 봐도 얼굴이 빨갰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추정이니까 몇 잔만 마셔도 빨개질 수 있으니까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상황이냐면, 원래 챔피언은 저희가 엔드게임부터는 2년 무조건 연장 계약을 해야지만 타이틀전을 치르게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찍먹하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타 단체들은 블랙컴뱃 선수들이야말로 프로모션이 되어 있는,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비하하고 비웃지만 가장 원하는 건 우리 선수들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자기들 단체 띄워주는 걸 가장 원해요. 그래서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타 단체들은 우리 선수들이 계약 시즌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드게임 때부터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챔피언전 하려면 무조건 2년 연장 계약 넣어 해서 엔드게임부터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2년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야차 선수?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안 했다? 홀리비스트처럼? 계약을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야차 선수의 계약서에만 그 조항을 까먹고 빼먹습니다. 와? 그게 말이 야, 돼요? 얘기가 다 됐네. 그러면 끝났네. 우리 직원이 그 실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뭐 사람을 하는 일이라서 실수 나온 건 또 왜냐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애플에서조차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혼란이다, 혼란. 와, 네, 이건 난 누군지 지금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있어. 이 블랙하우스에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직원들은 다 블랙하우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을 위해서 또 리더가 뭡니까? 감싸줘야지. 예, 그래서 공론화하진 않겠습니다. 실수니까. 실수니까. 실수는 어쩔 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전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차 선수가 코점짐을 이적한다는 말을 부장님한테 미리 듣고 제가 뭐 이적할 수도 있지. 근데 좀 아쉽다. 나랑 좀 얘기 좀 하지. 그럼 더 좋은 방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뭔가 통화의 분위기가 쎄합니다. 아까 느꼈던 그 쎄함. 뭔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어. 2년 연장 계약돼 있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계약이 안 돼 있답니다. 그 조항이. 그러면 근데 조사에 착수를 했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했는데 몇몇 챔피언들의 계약서에 그 조항이 빠져 있었다. 와 큰일 나. 지금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사고 났다. 타단체들은 우리 선수들만 노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저는 타단체 선수들한테 아예 오퍼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도의라고 생각해서. 그쵸. 근데 타단체 대표들은 그걸 지키잖아요. 우리 선수들한테 계속 넣어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계약 언제까지야? 초창기 때도 우리 현역 챔피언한테 딜을 걸었었어요. 진짜 나빴어요.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계약 기간에는 건드는 거 아니지. 계약 기간에 그렇게 컨택하면 그거는 그게 범죄예요. 템퍼링이에요. 그거 범죄예요. 이거 e스포츠에서는 실제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어디서든 금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지금 빨리 이거 챔피언들한테 가서 조항 다시 넣어서 사인 받아라. 다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받아라. 무릎 꿇고 빌든 알았어. 네가 수습해라. 그 직원이 갔죠. 근데 우리 선수들 너무 좋아요. 다 했어요. 이거 사인 안 했으면 타이틀전 자기도 못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사인 안 했으면 우리 타이틀도 안 줘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실수를 하셨군요. 다 사인해요. 와, 이거 내가 빌드업이. 야차 선수가 빼고 야차 선수가 안 한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줬는데. 그래서 부장님이 쎄하다고 이거 대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야차 선수 몇 주 전까지도 블랙하우스 와서 나랑 대화했어. 야차 선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이랬어요. 왜냐면 야차 선수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버님하고 같이 미팅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블랙 컴뱃이 UFC보다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금방 다시 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펑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제 가설들은. 그죠?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고. 근데 확실히 이 지금 발언들이 지금까지의 이슈들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질문할게요. 만약에 야차 선수가 다시 그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은 야차 선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건가요? 끝납니다. 정확히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언했네요. 정찬성 대표의 아내분이 또 그거 든든하다라고 이제 야차 선수와 술자리 이제 황인수 선수도 있고 이제 그 블랙컴뱃의 적대적인 분들하고 모여서 사진 찍고 든든하다라고 했던 그 스토리 그걸로 인해서 여론들이 벌써 들끓게 됐고 그리고 야차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차 선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 재밌다 이거 데스노트 같아. 데스노트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바는 정말 야차 선수를 위한 조언이에요. 네. GFN을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챔피언들처럼 2년 연장 계약 사인하시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야채의 모습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다른 챔피언들은 왜 사인을 했을까? 비록 우리 직원의 실수로 조항이 빠졌지만 비록 코리아노크와 계약은 안 했지만 사람이란 게
사실 진실관계라는 게 있어요. 코리아워크와 프로모션 찍기로 하고 불컴 가기로 얘기한 건 진실이에요. 그건 계약서가 없어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MZ세대들과 뭐 MZ세대가 아닌 사람들도 이 교훈을 얻어가면 좋겠어요. 법적인 거 중요해. 그런데 법적인 걸로 진실인 걸 진실 아니게 만들 수는 없고 진실이 아닌 걸 진실되게 만들 수는 없어. 진실의 힘은 그만큼 위대해.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비즈니스 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이 진실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잘 돼요. 그리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쵸. 계약할 때는 본인도 이제 2년 연장이 되는 줄 알고 한 거죠. 사인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라는 거죠. 아, 이거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재웅이랑 얘기할 때, 투신이랑 얘기할 때, 야, 차 못 갈 텐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2년 연장 계약하잖아. 밥을 다 한다니까요. 아, 뭐 야차 못 가네. 그냥 이거 억울하네라고 했는데 또 아니네. 그러니까 증인들도 많아요. 블랙컴뱃의 힘은 저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진실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할 수 있고 왜냐?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점 카메라 있든 없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팀을 나가서 잘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가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꼰대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가서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찜찜한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그냥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그냥 설명드린 거죠. 뭐 성공할 수도 있어. 아까 바이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뭐 GFN 가서 UFC 갈 수도 있어. 룩포파로.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성공을 위해선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이득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남을 것인가? 비슷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또 이런 인간관계론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가서 이런 얘기였잖아요. 원래는. 잘 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게 과연 인간다운 것인가? 우리 복싱장 가거나 체육관 가면 옛날 체육관은 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수이기 전에 인간이 바로 먼저 알잖아. 되라. 바로 알잖아요. 우리가 운동 왜 합니까? 그냥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 가치관이기도 하고. 근데 야차 선수나 뭐 이런 선수에게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제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아니 난 그냥 돈 버는 게 짱인데 돈 벌기 위해선 난 칼도 몇 번 꽂을 수 있는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 다 배신 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하지만 뭐 제 철학은 이렇다. 근데 GFN이 굳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코리아노크도 그렇고 이거 이 야차 선수도 그렇고 굳이 알 건데 다. Lock in, lights, camera, action. Tell ESPN, it's a top, top 10.